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1항부터 8항까지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인 규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점자 상식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점자 상식을 얘기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규정 1항부터 차근차근 짚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맨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쭉 역사적인 흐름이 중요하죠. 처음 이 샤를 바르비에라는 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샤를 바르비에는 이건 프랑스 군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1811년경이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은 1811년경에 만들어낸 게 12점씩 점자를 개발합니다. 12점짜리.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거는 6점짜리잖아요. 세로 3개, 가로 2개 해서 그렇게 해서 6점씩 점자를 현재 쓰고 있는데, 그러나 점자라는 걸 처음 이렇게 개발한 이 샤를 바르비에가 만들었던 거는 12점짜리입니다. 12점짜리. 이건 뭐냐면 이제 야간 문자, 나이트 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야간에 이런 암호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냈던 것이 12점씩 점자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식적인 그 문자로서의 점자로는 아닙니다. 문자로서의 점자는 아니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루이 브라이유인데, 이게 이제 이 샤를 바르비에가 이 12점씩 점자를 개발해 가지고 그 당시 파리 맹학교로 가지고 왔습니다. 파리 맹학교. 파리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죠. 여기에 이제 1821년경에 이 샤를 바르비에가 가지고 왔답니다. 혹시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문자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바르비에가 가져왔는데, 그 당시 학생으로 루이 브라이유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학생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하는데, 이 루이 브라이유가 그거를 이제 만지는 순간 이걸 이 시각장애인들이 현재 쓰는 문자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 브라이유 학생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 12점씩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세로 6개, 가로 2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반을 뚝 분질렀죠. 그렇게 해서 12점에서 6점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루이 브라이유가 이 1809년에서 52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연도는 그 파리 맹학교로 가져온 연도는 정확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대략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루이 브라이유가 6개짜리 점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죠. 그래서 1829년에 점자표, 이 브레일 차트라는 점자표를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그것이 1854년에 이르렀어야 이제 그 파리 맹학교에서 정식으로 문자로서 점자를 채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1882년도에 유럽 회의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 브라이유가 개발한 이 6점짜리 이거를 통일 점자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1882년 유럽 회의,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루이 브라이유가 만들었던 이 6자리 점자가 이게 또 미국 이런 쪽으로도 흘러갔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만들어진 게 아메리칸 브레일이 있었고, 뉴욕 포인트. 이 뉴욕 포인트는 이건 또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뉴욕 포인트. 뉴욕 포인트 이제 웨이트라는 사람이 1868년에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건데, 이 뉴욕 포인트는 4점씩이었었죠. 그래서 이 뉴욕 포인트, 이 4점짜리 뉴욕 포인트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던 분이 바로 로제타 쇼드 홀 여사입니다. 로제타 쇼드 홀, 로제타 홀 여사라고 그러죠. 이 여자 선교사가 한국으로 가져왔던 것이 4점씩 뉴욕 포인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이 평형점자입니다. 평형점자. 그래서 이분이 평양맹학교에서 이 평형점자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가르쳤죠. 그때 처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오복녀라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녀 이름이 중요하죠. 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교육을 받는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다음 슬라이드. 자, 5번에는요. 자, 프랭크 홀이라는 양반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1892년도에 처음으로 점자 타자기를 개발했습니다. 점자 타자기. 이 사람이 뭐 점자 타자기뿐만 아니라 점자 재판기나 점자 인쇄기도 개발을 했다고 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서 뭐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썼던 퍼킨스 타자기라는 게 있어요. 퍼킨스. 이 퍼킨스 명학교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건 한참 후 얘기고 처음 점자 타자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프랭크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과 프랭크 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 홀로 끝나지만 프랭크 홀은 점자 타자기, 로제타 홀은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 뉴욕 포인트를 가지고 평형 점자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점자 교육을 시작을 했던 분이 로제타 홀 여사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성함 박두성 선생님, 우리가 잘 아는 성함 박두성 선생. 그 당시 재생원 맹아부 이게 이제 1913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만들어진 학교인데 재생원 맹아부 해서 맹 시각장애인과 아인 우리가 흔히 지금 농인 청각장애인들이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운영되는 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으로 계셨던 성함 박두성 선생님이 평형 점자를 보니까 이 4점, 이 4점씩 점자 갖고는 한글 점자를 정확하게 표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음에도 초성자음이 있고 종성자음이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4점씩 갖고는 그게 구분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6점씩 점자를 활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것이 바로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죠. 우리 세종대왕님이 집현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을 개발했듯이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를 1920년 정도에 조직을 해서 연구 끝에 1926년 11월 4일 그때 훈맹정음 이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다라는 이름으로 한글 점자를 반포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거 역시 6점 점자죠. 그래서 이 바르비에가 처음 만드는 거는 12점씩, 그다음에 루이 브라유나 우리 성원 박두성 선생은 6점씩, 그다음에 로제타 홀이 만들어냈던 거는 4점씩 뉴욕 포인트인 평양 점자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7번째는 자 한글 점자는요. 문화체육부에 의해서 최초로 고시가 언제 됐느냐? 1997년입니다. 그때에 이제 정식으로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글자로 됐었죠. 그 이전에도 당국대학교의 김승국 그 특수학과 교수님이 이제 많은 작업했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 한 3, 4, 5년 이때서부터 그 대구대학교에 계셨던 이만수 교수님, 이분 시각장애인 분이셨죠.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 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1997년도에 문체부로부터 최초로 고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 차례에 의해서 개정이 됩니다. 2006년에 1차 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2차 개정, 그리고 이번 2024년도에 3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8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점자법. 자, 점자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각장애인 가운데서 최동익 의원이 있었었죠. 이분이 2016년에 제정을 해서 그때 이제 법안을 발의했죠. 그래서 2016년에 제정이 됐고 2017년도 5월 달부터 이 법이 실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일부 개정이 됐죠. 그때 개정이 될 때에 그 한글 점자의 날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점자법 있죠. 자, 점자법에 대해서 주요 조항만 살펴봅시다. 자, 4조. 4조에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점자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거 밑줄 쫙입니다. 예, 점자, 일반 활자와 똑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자다. 그 다음 7조에는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뭘 하냐? 5년마다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죠. 시험 같은 데는 또 이걸 3년마다 이렇게 살짝 바꿔놓기도 하죠.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기본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우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또 살짝 바꿔놓으면 헷갈리기도 하죠. 자, 15조.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 12월 달에 일부 개정이 되면서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한글 점자의 날을 기념을 했지만은 그때는 법정 기념일은 아니었죠. 근데 정식으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한 것은 법으로 정식으로 올라간 때를 말하죠. 그래서 2020년도 12월 달 개정될 때 그때 한글 점자의 날로 정식으로 우리 점자법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18조. 자, 18조에는 이제 전문 인력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자격 여부 등등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으로 해당되는 게 시행령이죠. 그 다음에 장관령, 이건 불령이죠. 이거는 시행규칙입니다. 현재 우리 시행규칙은 없죠. 그래서 시행령까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그런 정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점역 프로그램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점역 프로그램. 점역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 이 묵자. 묵자는 우리 일반 활자를 묵자라고 그러죠. 점자에 대비해서 묵자로 하는데, 자, 이것을 점자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점역 프로그램. 자, 여기는 이제 컴퓨터 자판에 6개 키, 우리가 기본 키 있잖아요. 기본 키 이 6개의 이 점으로 이렇게 점자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점사랑 프로그램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점역 프로그램에는 점사랑이 있고요. 또 실로암 브레일, 하상 브레일, 또 미국에서 들어오는 덕스베리, 이런 것들이 점역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무슨 종류가 있다는 거는 항상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점자 상식에 늘 시험이 나오죠. 덕스베리, 점사랑, 실로암 브레일, 하상 브레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리더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 리더. 이거 쉽게 얘기하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입니다. 화면 낭독. 이 컴퓨터에 모니터에 떠 있는 글씨를 음성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시각장애인들은 컴퓨터를 하려면 반드시 사용하는 게 스크린 리더인데, 이건 뭐 점자와는 깊이 관련은 없지만은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센스 리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스퍼 윈도우, 그 다음에는 보이스 위드, 이런 녀석들이 스크린 리더에 들어가 있다. 센스 리더, 그 다음에 조스퍼 윈도우, 보이스 위드, 이런 놈들이 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스크린 리더에 포함되고 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다음엔 점자 프린터. 이거 이제 점자 프린터는 점역된 파일 자료를 점자 종이로 출력하는 기기죠. 자, 여기에는 뭐가 있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대형 브루엘로가 있죠. 뭐 브루엘로 400도 있고 지금 브루엘 600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베이직이라는 놈이 있고
에베레스트라는 놈도 있고 북메이커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점자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점자 프린터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자 정보 단말기, 무지점자기라고 하는데 이 무지점자기로 지금 뭐야? 근데 이 무지가요, 페이퍼 프리입니다. 페이퍼 프리. 그러니까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기인데 점자 정보 단말기. 자, 점자 입출력이 가능한, 쉽게 말하면 점자 노트북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시각장애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물건이죠. 여기에는 한손에와 이 브레일 노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손에와 브레일 노트는 점자 정보 단말기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점자 상식 문제를 자신 있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한국 점자의 기본 원칙 하고 오늘 했던 이 상식 내용, 이런 것들을 두루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우리 점자 상식 문제 5번 문제에서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었으면 언제든지 02950-0147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